안녕하십니까. 스트라타시스 코리아의 장신혜입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스트라타시스의 다양한 재료들 중에 생체 적합성 재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웨비나를 시작하기에 앞서 스트라타시스는 당사의 생체 적합성 재료로 프린팅된 특정 최종 의료기기의 생체 적합성 평가에 대해 공식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최종 제품 분류 및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평가는 최종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단독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앞으로 나올 슬라이드들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의 정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료 속성은 데이터 시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속성들입니다. 인장 강도, 굽힘 강도, 열 변형 온도 등 물리적 테스트 값들에 대한 정보가 담긴 문서이죠. 생체 적합성은 인간과 동물과 근접하여 어디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피부에 닿아도 문제가 없는지, 닿아도 되면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가능한지 등을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멸균은 세균류를 죽이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 공정을 거쳐서 세균류를 죽여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먼저 스트라타시스 FDM 장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생체 적합성 재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FDM 재료 중 생체 적합성 재료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떤 테스트를 거쳤을까요? 먼저 FDM 생체 적합성 재료들은 어떤 기준으로 테스트가 진행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ISO 10993 생물학적 평가 기준을 적용해서 진행했고요. 의료기기 제조를 위한 프로세스 제어 및 관련 문서 추적을 위해서 ISO 13485 품질 경영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호흡, 가스 경로의 생체 적합성 평가를 위해서 ISO 18562를 적용했습니다. 테스트는 모두 가이드에 따라서 후처리된 파트로 그리고 통제된 환경 안에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스트라타시스 FDM 생체 적합성 재료는 생체 적합성으로 간주가 되어서 생체 적합성으로 표시가 되고요. 다음과 같은 생체 적합성 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생물학적 위험 평가를 위해서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위험관리 프로세스 내 평가 테스트의 절차 규정과 FDM 지침, 국제표준 ISO 10993 2016년 6월 16일자 의료기기 생물학적 평가, 위험관리 프로세스 내 평가 및 테스트가 적용이 되었고요. 이 평가 항목들은 세포 독성, 민감성, 자극, 발열성, 혈액 적합성, 물질 매개 발열성, 급성 전신 독성, 유전질 손상, 침출성 물질에 대한 허용 한계, 총 9개 항목이고요. 이 평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테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FDM 재료 중 생체 적합성 재료는 ABS M30i, PCISO 2가지, 그 다음에 울템 1010 이렇게 총 4가지 재료입니다. 모든 테스트는 레진 형태가 아닌 프린팅과 후처리를 마친 파트로 진행이 됐고요. 테스트 파트를 프린팅하는 데 사용된 프린터 역시 사용 전에 가이드대로 세팅을 마쳤고 출력된 파트도 가이드에 따라서 후처리해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FDM 생체 적합성 재료를 이용해 프린팅한 파트의 멸균 테스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평가를 기반으로 멸균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 재료들은 아래 4가지입니다. 이 테스트도 역시 생체 적합성 테스트와 마찬가지로 테스트 파트를 출력하는 프린트, 테스트 파트 모두 가이드에 따라서 처리 후 진행하였습니다. ABS M30i의 경우 2가지 다른 영상, 솔리드 큐브와 도구본을 기준으로 해서 멸균 전후의 시각적 비교만 테스트했습니다. 멸균 테스트 시 파트의 형상이 유지되는지 참고용으로 테스트를 진행한 것이고요. 사용자들은 이제 응용 분야마다 필요한 멸균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멸균에 대해서는 테스트하지 않았습니다. PCISO 재료 2가지 역시 동일하게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울템 1010의 경우 감마멸균과 증기멸균이 가능했습니다. 다만 울템 1010의 경우는 형상에 따라서 멸균 후에 재료의 특성이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와 사용자 측에서 원하시는 개별 형상을 출력하신 후에 테스트를 진행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잠재적 변경이 해당 응용 분야에 적합한지를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드린 문서들 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문서들은 스트라타시스의 공식 블로그에 모두 포스팅이 되어 있습니다. 포스팅된 문서들은 모두 참고 문서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에 방문해 보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블로그에는 각 재료 테스트 자료들에 대한 설명과 링크가 있는 문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새로 출시된 장비에서도 테스트를 진행해서 반영을 했고요. 생체 적합성 및 멸균에 대한 기본 참조 문서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폴리젯 재료의 생체 적합성 재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폴리젯 재료의 생체 적합성 재료는 무엇이 있을까요? 폴리젯 재료의 생체 적합성 재료는 지금 보시는 생체 적합성 평가를 거쳤습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세포 독성은 프린팅된 파트에 살아있는 세포의 행동을 검사하는 건데요. 살아있는 세포의 수가 30% 이상 감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민성 테스트의 경우는 피부에 프린팅된 재료 패치를 붙여서 자극이 검출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자극 테스트는 2개의 프린트된 재료 패치가 척추 측면에 부착이 되게 되고 이 역시 자극이 검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USP 클래스 6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프린팅된 재료를 주입한 후에 임상 징후가 발견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생존 조직으로 이식 후에도 조직 반응이 없어야 합니다. 모든 테스트는 액상 재료가 아닌 프린팅되어 경화된 파트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폴리젯 재료의 생체 적합성 재료 평가에는 아래와 같은 의료 목적이 포함이 되는데요. 손상 없는 피부에 장기 접촉이 있는 표면 장치, 제한된 점막 접촉을 가진 표면 장치, 손상된 표면에 제한된 접촉이 있는 표면 장치, 조직, 뼈, 상아질에 제한된 접촉이 있는 외부 통신 장치, 조직, 뼈에 제한된 접촉이 있는 임플란트 장치를 목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앞서 설명한 평가를 기반으로 적용 가능한 색채 적합성 재료는 지금 보시는 8가지 재료입니다. 국내에서는 판매가 되지 않거나 판매 전인 재료들도 있어서 제품명들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모든 테스트는 액상 형태의 재료가 아닌 프린팅된 파트로 진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후처리하실 때는 규제 문서와 가이드에 명시된 대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생체 적합성 재료와 관련한 문서들은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라타시스 폴리젯 생체 적합성 재료는 고객이 다양한 생체 적합 필수 응용 분야에서 스트라타시스의 재료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다음 준수 문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UL 규정 준수 선언 문서인데요. 관련 테스트를 수행하고 생체 적합성 제품 준수에 대한 모든 의료적 측면의 선언을 위한 UL에서 작성한 문서입니다. CE 규정 준수 선언은 먼저 말씀드린 UL 규정 준수 선언 문서를 토대로 스트라타시스에서 작성한 문서고요. 그리고 생체 적합성 파트를 위해 고객이 지켜야 하는 프린팅 방법과 시스템 조건 등을 설명한 스트라타시스의 문서가 있습니다. 재료 프린팅 시 요구사항과 관련한 스트라타시스의 문서를 보시면은 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프린터의 종류와 프린팅 모드, 그 다음에 프린팅 전 시스템 준비 사항들, 재료 교체 시의 가이드, 서포트 제거 시 가이드, 프린트 파트의 멸균, 그리고 테스트 기준 등의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생체 적합성 재료 관련 문서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주요 업데이트 내용은 J7 시리즈 관련 내용 추가, 그리고 믹스 트레이와 믹스드 파트로 프린팅이 불가하다는 점, 단종된 재료인 서포트 706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서포트 705B 재료를 추가했습니다. 현재 서포트 705가 단종이 되었고요. 서포트 705B로 공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문서들은 스트라타시스 웹사이트의 고객 지원 섹션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멸균과 관련된 내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젯 생체 적합성 재료의 멸균 관련 내용은 각 재료의 규정 준수 선언 문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간략하게 살펴보면 증기 타입이 가능한 재료는 MED610, MED620, MED615RGD, MED 디지털 ABS 플러스가 있습니다. 감마선 조사로 진행할 수 있는 재료는 MED610, MED620, MED615RGD 재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슈인 코비드19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마스크, 손 세정제 등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전 세계의 3D 프린팅 업계가 이를 돕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라타시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층 제조 기술로 도움을 어떻게 줄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홍콩의 한 병원의 긴급한 요청으로 진행된 사례입니다. 홍콩 병원 관리청이 홍콩 이공대학에 이제 SOS를 요청을 했는데요. 의료진이 착용할 마스크가 부족해서 곧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니 빠른 시간 안에 이제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병원 관리청의 도움 요청으로 홍콩 이공대학은 의료진을 위한 페이스 마스크 긴급 제작을 검토를 했는데요. 시중에 판매 중인 페이스 마스크를 그대로 본떠서 만들면 저작권 이슈가 생길 수가 있었고, 전통적인 제조 방식으로 페이스 마스크를 새로 설계해서 만들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방법을 찾던 관계자들이 홍콩 이공대학의 3D 프린팅 연구소를 찾았는데요. 이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6명의 전문가가 5일 동안 30대의 산업용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홍콩 의료진에게 급히 공급할 페이스 마스크를 설계하고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6번의 프로토타입 제작 설계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 생산을 위한 준비를 마친 홍콩 이공대학이 곧바로 800개의 페이스 마스크를 프린팅해서 해당 병원에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라타시스는 코로나19 상태로 비상시국을 맞이한 미국 정부와 힘을 모아서 의료용품과 장비 부족 사태 해결에 나서고 있는데요. 사태 장기화까지 고려해서 스트라타시스는 단기적으로 주력할 일과 중장기적으로 해야 할 일 모두 추진 중입니다. 단기적 측면에서 제작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페이스 쉴드입니다.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인 페이스 쉴드 긴급 물량 확보를 위해서 스트라타시스는 텍사스, 캘리포니아, 미네소타 지역에 위치한 FDM 방식의 3D 프린터를 갖춘 시설을 이용해서 5,000개를 긴급 제작을 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기업 측면의 적극적인 대응을 발표한 이후 스트라타시스가 요청받은 페이스 쉴드 물량은 35만 개에 이르는데요.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 스트라타시스는 생산 파트너를 물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잉, 메드트로닉, 미네소타 대학 등 150개 멤버와 협력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 포럼을 통해 3D 프린터 보유 생산 시설을 가진 파트너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라타시스는 장기 과제로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이 주도하는 코벤트19 챌린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챌린지는 전염병 확산 속도에 맞게 인공호흡기를 병원에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3D 프린팅 방식으로 생산할 수 있는 인공호흡기를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젯 재료 중에 MED610 재료의 경우는 가스 경로 장치의 구성 요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생체 적합성 승인을 받았습니다. 해당 평가와 승인은 현재 긴급 코비드19 상황에 대한 것이고요. 일반적인 승인은 아닙니다. 보고서에 명시된 결론은 가스 통로 장치에 3D 프린팅된 MED610 재료의 사용은 코비드19 팬데믹과 관련한 응급 상황에서 허용이 되고 가장 위험이 적은 사용 시나리오는 재료를 건조하거나 습한 가스 경로 장치에 마이너 부품을 프린트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트라타시스는 당사의 생체 적합성 재료로 프린팅된 특정 의료기기의 생체 적합성 평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최종 제품의 분류 및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평가는 최종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단독 책임입니다. FDM 재료 중에서는 ABS M30i와 PCISO 재료 두 가지를 이제 긴급 승인을 받았는데요. 가스 경로 장치의 구성 요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두 재료를 저희가 연구소에 의뢰를 했고 생체 적합성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가스 통로 장치에 해당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최소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평가는 현재 긴급 코비드-19 상황에 대한 것이고 이 역시 일반적인 승인은 아닙니다. 각 재료의 개별 보고서에 명시된 결론은 가스 통로 장치에 3D 프린팅된 FDM M30i와 3D 프린팅된 PCISO 두 가지 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코비드-19 팬데믹과 관련된 응급 상황에서 허용이 됩니다. 가장 위험이 적은 사용 시나리오는 재료를 건조하거나 습한 가스 경로 장치에 마이너 부품을 프린트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스트라타시스의 생체 적합성 재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스트라타시스 코리아의 커스터머 애드보커시 팀으로 이메일을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